SKC 코오롱 PI입니다. 이 매수가가 5만 원이고요. 비중이 50%입니다. 9월부터 무섭게 급락하더니 최근 삼성 폴더블폰 이슈와 함께 반등 중입니다. 사연 많은 이 종목 어떤 뉴스를 지켜보고 대응책 세워야 좋을지 분석 부탁드립니다. 라고 보내주셨는데요. 자, 이분 같은 경우는 손실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걱정이 상당히 크실 것 같습니다. 자,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5만 원에 사셨네요. 아휴. 이 종목은 제가 올해도 한 두 차례, 세 차례 상담을 드렸었고요.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두세 차례 정도 상담을 드렸었어요.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, 그러니까 많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작년 연초에 요때였죠. 이거는 그냥 흔들릴 때마다 저축하듯이 모아두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기억나시죠? 근데 정말 많이 올랐어요. 근데 5월 달이었는가요? 지난 5월 달이었는가요? 6월 달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. 이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젠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지나고 나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. 기술적으로 이 종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과 관련된 연관된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그러면 이때 왜 저축하듯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을까요? 이 종목은 뭐 하는 회사죠? 아시다시피 회사 이름이 뭡니까? SKC 코오롱 PI입니다. 폴리이미드 필름 분야를 SKC하고 코오롱이라는 회사가 이 PI, 그 폴리이미드 필름 사업부만 이렇게 모아서 만든 회사예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뭡니까? 시장에서 가장 아주 스트롱한 테마가 지금까지 뭐였었나요? 2차 전지 아니었나요? 2차 전지? 2차 전지에도 이게 들어가요. 각형, 원형, 이 그 겉에 케이싱 하는 것이 이 PI 필름이 들어갑니다. 이 PI 필름이 들어가는데 주로 어디다 납품을 했냐면 삼성 SDI 그리고 뭐 파나소닉 이런 곳에다 납품을 했어요. 아시다시피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주된 벤더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차 전지와 그리고 또 자동차 이런 것들의 성장세와 더불어서 같이 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.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테마가 뭔가요? 벤더블이죠, 벤더블. 그러니까 지금까지 벤더블이죠, 벤더블. 지금까지 휴대폰은 이런 막대형이었는데요, 평면형이었는데 이게 접혀진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PI 필름 혹은 이 CPI라고 해서 소위 투명한 그 PI 필름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테마 합쳐져서 주가가 상승을 했던 거예요. 그러면 여기까지 상승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셨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주가가 급락을 해버립니다.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? 저는 시장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. 하지만 이런 뉴스를 성실하게 보고 그리고 성실하게 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. 어떤 뉴스를 봤냐면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고 봤어요. 근데 삼성에서 초기 물량을 요 당시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코오롱이나 SKC 코오롱 PI가 아니라 코오롱 인더스트리나 뭐 이런 SKC 코오롱 PI가 아니라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에다가 발주를 했어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. 저는 그때 벼락을 맞았죠. 계속 올라가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무슨 벼락이야? 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게 왜 그랬지?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사실 더블 벤더 전략을 잘 구사하기로 유명하죠. 그러니까 둘이서 이게 경쟁을 시켜서 더 싸게 물건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벤더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다. 항상 몇 개의 벤더를 놓고 이 중에서 나 싸게 줄 사람 이렇게 해서 물건을 받거든요. 그런데 같이 준 것도 아니고 스미토모 하나에만 줬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나? 물론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모듈이 이미 공개된 부분이고요. 더 중요한 것은 소위 하드 코팅 기술이라고 해서 이걸 접었다 폈다 하면 이것도 결국은 폴리머이기 때문에 우둘두둘해지지 않겠습니까? 근데 하드 코팅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유리면처럼 편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코팅이에요. 이 코팅과 이 CPI와의 어떤 접착을 위한 접착제하고
그리고 이 그 하드 코팅 기술이 필요한데 제가 처음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연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스미토모에서 여기까지 기술력이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어요. 뭐 물론 최근에 알아본 그 정보에 의하면 그런 그 수직 계열화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문제가 뭐냐? 왜 삼성에서 한국 업체를 제외하고 왜 일본 업체를 선택을 했느냐? 그게 가격 문제냐?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냐? 그게 궁금했어요.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. 전화를 해서 삼성 쪽에 전화를 하고 또 코오롱 쪽에 전화를 해서 다 물어봤어요. 근데 물어봤는데 역시나 답변은 없습니다. 뭐 이렇다 저렇다 답변이 없어요.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밖에 없느냐. 지금까지는 흔들릴 때마다 저축하듯 매수였는데 아직까지 모르니까 이게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이제는 반등시마다 매도로 바꾸게 됩니다. 그때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죠. 그러면 지난주에 지금 질문하신 분이 뭐 삼성에서도 밴더블을 공개를 하는 바람에 주가가 올라갔어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. 올라갔죠. 고동진 씨가 직접 나와서 물론 그 완성품을 시연하지는 않았어요. 비디오로 보여주기만 했는데요. 이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여러분들 밴더블 나온 거 아시죠? 근데 밴더블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요게 요렇게 접히는 거예요. 요렇게. 그런데 우리나라 제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된 상태에서 요렇게 펼쳐집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땠어요? 아, 요렇게 세로로 접혀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로로 접혀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세로로 펼쳐지는 방식이면 적어도 7인치 이상은 될 것이다. 그러면 CI PI나 CPI의 그 생산이 더 2배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상승을 했던 겁니다. 하지만 삼성에서 발표한 초기 물량이 몇 대입니까? 겨우 100만 대입니다. 100만 대 가지고는 사실은 이 개발업자, 개발 회사의 어떤 개발비도 나오지 않아요. 일례로 코오롱 그룹에서만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이 2천만 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아 근데 겨우 100만 대라니요. 그러니까 이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라는 게 삼성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정도는 사실은 뭐 몽땅 다 코오롱 쪽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연구 개발비 나오지 않을 정도예요.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시계가 불명확합니다. 이렇게 시계가 불명확할 때는 무조건 반등시마다 매도를 해두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. 이 정도면 1,000만 대 넘길 것 같아. 2,000만 대 넘길 것 같아. 라는 뉴스가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다시 재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